나 돈 벌었어. 막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있는 거죠. 건너편 산을 바라봤는데 백송골이 딱 떠 있거든요. 누구 나타난 것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암행어사 나타난 것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꺼비가 백성을 수탈해서 나 돈 한 건 했어 이런 마음으로 승승장구한 마음으로 딱 치달아 앉아 있다가 건너편 산을 딱 바라봤는데 암행어사를 만났거든요. 이거 큰일 났다. 이래서 가슴이 끔찍해요. 그래서 도망가야지 이러고 풀떡 뛰어서 내다른 거야. 그러다가 이 두엄 똥을 밟고 그 아래 가서 자빠져 버렸어요. 이 똥을 밟고 미끄러져서 자빠진 두꺼비의 모습이 웃기잖아. 하는 짓이. 이럴 때 해학적이었다고 하시면 되고, 요 해학적인 대상 속에 아이고 귀엽네 이러고 끝나면 그냥 해학인데, 얘는 요걸 어떻게 하는 거라고 비판하는 대상이니까 풍자 담겨 있다고 하시면 되는 거죠. 요 웃긴 놈이 이제 자화자찬의 말도 합니다. 모쳐라. 큰 뜻은 없어요. 종장의 첫 마디는 세 글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쓴 거고요. 해석은 여기서부터 잘 하시면 됩니다. 날랜 넬씨 망정이지. 날쌘 나였기의 망정이지. 어혈질 뻔했네. 멍들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것 주인공 누구? 두꺼비였었고요. 두꺼비가 자기는 백성들을 수탈하고 못된 짓을 해놓고 이제 고을의 높은 관리들에게 문책당하는 건 싫어서 도망가다가 온갖 우스운 행동짓거리 다 해놓고 말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뻔뻔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탐관오리의 횡포를 돌려서 비판을 해준 작품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두꺼비가 한 요 대사에도 쓸 수 있는 한자성어가 있어요. 지금 요 두꺼비가 하는 짓을 보면 사실은 쪽팔려야지. 사실은 좀 창피해야죠. 이게 도망가다가 지 발에 걸려서 넘어지고 넘어진 자리에 돌뿌리가 있어서 피 질질 흘리고 뭐 이런 상황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허세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내가 도망갈 때 내 발에 걸려서 넘어졌고 넘어져서 이 피투성이가 된 내 모습 이거 뭐 창피해서 숨겨야 될 모습이지 도저히 허세를 부릴 상황이 아닌데 이 상황에서 지금 뭐 와 이렇게 피 흘린 내 모습 봐라. 나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넘어졌으면 다리 부러져서 죽었을 뻔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허세 부릴 상황이 아닌데 허세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꺼비가 허세 부렸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허세라는 단어 많이 쓰시는데 허세가 한자성어의 줄임말입니다. 허장성세를 줄여서 허세라고 하거든요. 빌허자 쓰는 거고요. 씩씩할 장자 쓰는 거예요. 씩씩하게 아주 융성한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그 세력은 어떻게 돼 있다고? 공허. 비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속은 아무것도 없는데 큰 소리만 뻥뻥 칠 때 씩씩한 척 한다라는 단어 썼는데 실속은 하나도 없으면서 큰 소리 뻥뻥 칠 때 온통 뭐 피투성이가 됐는데 지금 나였으니까 피만 난 거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척추 부러지고 장애인 됐어. 뭐 이렇게 장애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아무튼 요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허장성세 부린 거고요. 자기가 잘 도망간다. 이게 암행어사한테 잘 걸리지 않고 나는 숨어서 수탈 잘한다 이러고서 자신의 행동을 자기 스스로 칭찬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화자찬 같은 한자성어도 쓸 수 있습니다. 글자가 이러다 보니 지워졌는데 작가는 미상입니다. 모릅니다. 서민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민들의 입장에서 본 탐관오리의 횡포를 비판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작품. 자, 역시 사설시죠. 종장은 형식적 제약 비교적 지키는 편이고 중장이 길어진 작품이죠. 자, 종장 장사야 거북하게 외지 말고 개젓이라 하렴은 종장은 사음보 맞춰주고 있고요. 글자 수가 조금 길기는 하지만 대체로 3543의 종장의 글자 수는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네요. 이 작품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좀 비판하는 거예요. 그 쉬운 말 써도 되는데 굳이 막 어려운 말 써서 얘기하는 사람들 요즘도 많잖아요. 막 영어를 쓰고 영어 섞어서 쓰고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단어를 쓰지.
뭐 프랑스에서는 이런 단어를 쓰지 뭐 이러면서 어려운 외국어 써가면서 막 유학파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거든. 내가 프랑스 유학하고 왔잖아 이러면 막 프랑스식 발음을 한다거나 프랑스에 이런 빵이 있는데 뭐 이런 걸때빵뭐 이렇게 발음을 한다거나 뭐 이러면 현학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 잘난 척이 돈이 많아서 잘난 척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프랑스에 유학하고 왔잖아 라는 배운 게 많은 것, 학식이 많은 것처럼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운 게 많은 것처럼 행동하는 걸 현학적 태도라고 하는데 이런 현학적인 태도가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거죠. 현학적인 대상들이 항상 있겠죠. 사대부들은 기본적으로 현학적이었을 거예요. 사대부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윗단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나 배운 사람이다라는 거니까 요 사대부들은 일반 서민들이 쓰는 그런 서민들의 단어가 아니라 한자들을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일반 서민들 중에서도 나 공부 좀 했는데 이러면 한자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누가 그렇게 한자를 쓰고 있냐 하면 지금 간장게장을 팔러 다니는 그 게 파는 장사꾼이 그 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멍멍게를 생각하시려나요? 멍멍게가 아니라 그 간장게장 담궈 먹는 그 꽃게, 그 게를 파는 장사꾼이 그렇게 한자를 쓰고 다니는 거야. 자기 공부한 사람인 것처럼. 나 유식한 장사꾼이다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이 장사꾼이 물건 소개를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를 해도 될 걸 막 어려운 한자를 써서 얘기를 해서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이 아우 장사꾼아 그렇게 거북하게 어려운 말 쓰지 말고 그냥 개젓 간장게장이라고 했으면 쉬웠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작품인데 요 장사꾼의 행동이 이제 열거가 나올 거예요. 자, 노래 내용은 일단 중장 볼까요? 중장을 먼저 볼게요. 외골내육이라는 건 외골 뼈골자거든요. 뼈가 어디에 있어? 밖에 있어. 사람처럼 뼈가 안에 있고 겉에 살이 둘러싸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뼈가 밖에 있어. 육이 고기 육자예요. 고기는 오히려 살은 안에 들어있어. 안에 막 살이 많고 뼈가 밖을 감싸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양목, 요거 눈목자죠. 양목, 양쪽 눈. 양쪽 눈은 천 하늘 천자예요. 위에 있는 하늘을 향하고 눈은 위에 하늘을 향하고 전행 요거 단일행자입니다. 단일행자예요. 전은 앞전, 후는 뒤행. 그래서 전행 후행한다 그러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할 때 움직이려면 쓰는 게 뭔데? 다리. 다리를 옛날엔 아리로 썼던 거죠. 요 앞으로 갈 수 있고 뒤로 갈 수 있는 다리가 작은 다리가 있는데 요거 작을 숫자 작은 다리가 몇 개래요? 8쪽 8개래요. 전행후행할 수 있는 다리가 8다리가 있어요. 그 중에 대아리, 아리가 다리라 그랬죠. 대아리는 큰 다리. 큰 다리가 2개입니다. 요 2개의 다리는 커요. 꽃게죠. 대아리가 2족, 다리 2개 있어요. 얘를 청장, 요거 맑을 청자예요. 그래서 된장, 고추장 요런 거는 맑지 않죠. 빨갛고 주황색 나고 탁하지만 간장은 걔네들에 비하면 맑잖아요. 왜냐하면 메주에 있었던 그 성분들을 걸러낸 거기 때문에 맑죠. 간장이에요. 청장은. 청장에 담가 놓으면 간장게장 만든 거잖아요. 얘를 청장에 담가 놓으면 씹을 때 아삭삭 하는 이 동난지를 사시오 이렇게 물건을 팔고 다닌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개를 묘사를 해준 부분인데 개 묘사할 때 눈 2개 있고요. 집게다리 2개 있고요. 집게다리 뭐 이렇게 우리말이잖아요. 근데 집게다리 이렇게 안 쓰고 큰 데 쓴 거죠. 2개 이렇게 하지 않고 2족 이렇게 한자 쓴 거죠. 뼈가 밖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외골, 내육 요런다. 외골, 내육, 양목, 상청 가로 안에 한자들 막 쭉 보이죠. 요렇게 어려운 한자를 쓰면서 물건을 판 거야. 그러니까 아유 장사꾼아 그렇게 어렵게 말하고 싶냐? 어렵게 말하면 좋냐? 그렇게 어렵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네가 뭐 팔러 다니는지조차도 모르잖아. 그냥 간장게장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좋을걸. 이라고 놀린 거죠. 이렇게 놀린 거예요. 이렇게 놀리는 거 뭐라고. 조롱하는 거고, 이런 조롱 속에는 해악 담겨 있는 건데 그 조롱의 대상을 예쁘게 보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거니까 풍자인 거였어요. 초장 해석 다시 볼게요. 댁들 동난지 사세요. 이렇게 장사꾼이 외치고 다닌 거죠. 근데 이 동단지라는 말 안 써요. 일반 서민들은 다 어떻게 써? 개젖, 개장 이렇게 쓰거든. 댁들 동난지 사세요. 이렇게 일단 장사꾼이 외치고 다닌 거죠.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옴표 이렇게 치셔도 되겠네요. 댁들 동난지 사세요. 동난지 사세요. 이렇게 외치고 다니니까 대체 동난지가 뭐야? 이러면서 이제 물건을 살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장사꾼아, 네 황화라는 게 물건의 옛말입니다. 네가 파는 물건 그거 무엇이라고 외치고 다니는 거냐? 사자. 내가 살 테니까 어디 물건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 동난지 장사. 서민들은 동난지 이렇게 어려운 말 안 씁니다. 개젖이라 그러는 거죠. 물건 설명해 드릴게요. 이러면서 이제 물건 파는 사람이 설명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물건을 살 사람과 물건을 파는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시어머니 며느라긴 아빠 요거 사설시조죠. 중장 길죠. 종장은 글자 수 크게 많이 안 늘어요. 종장은 대체로 그래도 형식 맞춰서 써주는 편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 시조 보실 때 사설시조 길어도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중장 부분은 다 이렇게 과장되게 열고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설시조 읽을 때 종장이 핵심이야. 건밭에 맺꽃 같은 며느리를 어디가 나쁘다고 하십니까? 며느라기 어디가 나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요 얘기 속에는 며느라기 나쁠 거 없어요 라는 걸 일부러 물은 거죠. 며느리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데 일부러 물어보는 형식을 취한 거거든요. 이런 표현 서리법이고요. 표현은 뭐뭐 하는 고라는 의문형을 쓰고 있지만 의미 뭐라고? 며느리 나쁜 거 없어. 며느리 잘못한 거 없어. 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무조건 며느리 탓을 하고 있는 시어머니, 시댁 식구들을 나무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요 나무라는 노래인데 시어머니가 잘못하셨네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야, 네 아들 봐라. 네 아들이 새노란 외꽃 같은 피똥 누는 아들이잖아. 건강한 것도 아니고 완전 허약한 아들인데 그 아들 가진 유세한다고 이런 아들을 두고 그 착한 며느리를 뭐 나쁘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아들이 실제로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샛노란 외꽃 같은 피똥 누는 아들 정도라는 건 과장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해악성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키는 시어머니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는데 이 비판을 너무 그렇게 며느리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의 아들도 돌아보셔야죠. 시댁 식구들 지금 시댁 식구들 좀 많습니까? 요 시댁 식구들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뭐 성격들이 다 보통이 아니에요. 시아버지 있죠. 시어머니 있죠. 시누이도 있죠. 뭐 이렇게 시댁 식구들 나오는데 성격들이 시아버지는 아주 앙살펴요. 앙살피다라는 거 되게 매섭게 야단친다는 얘기거든. 아주 매서워요. 이 매서운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밤나무 썩은 나무 등걸에 회초리같이 무섭다라고 표현했고 시어머니는 아주 깐깐해. 아주 된통 깐깐하신 분인데 요 아주 팍팍한 모습을 볕을 본 소똥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 지금 열거되어 있는 거 보면 아주 무서운 시아버지에다가 아주 팍팍한 시어머니에다가 아주 뾰족한 시누이에다가 이렇게 시집살이를 시키면서 무슨 며느리 욕을 하고 있어. 요 얘기할 때 며느리 욕하지 마세요. 시댁 식구들 보통 안 입디다. 이렇게 시댁 식구들 보통 안 입디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밤나무 썩은 등걸에 회초리 난 것 같은 시아버지에다가 볕을 본 소똥 같은 시어머니 있지. 송곳뿌리를 망태기를 뚫고 나오는 송곳뿌리 같이 아주 까칠한 시누이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시댁 식구들이 시집살이 이미 많이 시키고 있는데 그만 좀 하시죠 라고 돌려서 말한 거예요. 얘도 비판적 성격이 있고요. 해악이 좀 이런 비유의 방식 속에서 비유가 좀 과장되어 있거든요. 비유의 과정 속에 해악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래에서는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 힘들게 하지 마라 이런 거 보면 이 노래의 작가는 아마도 또 며느리이거나 힘든 시집살이를 딸을 보내고 걱정하는 친정 부모님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작가였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풍자라는 기법 조금 알아두셔야 되고 사설 시조는 이런 풍자적인 노래들이 많습니다. 해학적인 노래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냥 해학적 이렇게 끝날 때는 대상이 비판적이 아닐 때는 그냥 해학적까지만 쓰시는 거고 중심 소재가 비판적 대상일 때는 풍자였어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실게요.